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풀어봤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어떻게 푸는지 풀이 방법을 딱 떠올리셔야 되겠고, 혹시 문제가 약간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은 딱 보자마자 두 가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F 얼마랑 F 얼마를 써야 될까? F1이랑 F1이랑 F3을 써야 됩니다. 그죠? F3. 항상 이걸로 나눈 나머지 라고 하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X자리에. 그러면은 얘도 이걸로 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면 이것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 X자리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에 1을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F3이 바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F1은 지금 나머지가 4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4라고 써야 되겠고, F3은 뭐라고 써야 돼?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0이라고 써야 되겠죠? 요거 두 개만 쓰면 사실 끝난 문제죠. 그죠? 그냥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A와 B에 대한 식을 두 가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립해서 풀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안 할게요. 요거하고 요거를 바로 딱 캐치하는 것이 포인트. 나머지 정리. 자, 내려가서 2번. 2번은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당식.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것도 알려줬고 3차라고도 알려줬어요. 그치? 그럼 요거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요거는 fx를 잡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 fx는 한 다음에 fx를, 자, 요 식을 먼저 써볼게요. x-2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fx는 x-2의 제곱.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여기다 그냥 qx라고 쓰고 넘어가죠. 근데 지금은 qx라고 쓰고 넘어가면 안 되지.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이 fx가 3차식이라는 것도 알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x-2의 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자, 얘가 3차식이니까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몇 차식이다? 1차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1차식에서 x의 개수도 알아요. 그죠? 원래 1차식이면은 ax 플러스 b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 a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인 것도 알아? 1인 것도 알아. 왜냐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그죠? 얘가 1인데 여기 앞에 있는 요 놈의 최고차항의 개수도 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1차항의 개수도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x 플러스 요거만 모르는 거지, 요거만. 그래서 a라고 써도 되고 b라고 써도 되고 k라고 써도 되고, 어떤 문자 하나를 동원해가지고 요 자리를 요렇게 몫을 채워주시면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는 알려줬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fx를 완성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3차식이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이런 조건이 붙었을 때 그걸 통해서 몫의 형태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걸 추측해서 써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럼 이 다음에 할 일이 뭐야 이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0이 0인 거니까 여기다 0 어떻게 해줘야 돼? 집어넣어야죠? 0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0 들어가면은 4가 되고, 여기 0 들어가면 4a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0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F0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0인 겁니다. 그럼 민영 i가 얼마? a가 1이에요. 자, 그러면 fx를 다시 한번 쓰면 fx는 x-2의 제곱에다가 a가 1이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2괄호 x-2 이 상태죠. fx는 완성이 됐는데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fx를 x-1로 나눈 몫입니다. 그죠? 나머지였으면 편했겠지. 만약에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f 몇 차지란 얘기야 그러면? f 1차지란 얘기죠. 만약 나머지를 물어봤다면. 근데 나머지가 아니라 뭘 물어봤어? 몫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fx를 잘 정리해가지고 몫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전개를 시켜보겠습니다. 요거 전개시키면은 전개를 시킬 때 그냥 전개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x 플러스 1 곱해주고요. 요 뒤에 거 전개하면은 2x 마이너스 4.
자, 그럼 최고차항 x세제곱 나왔고, 그 다음에 x제곱항이 요렇게 하면 1x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죠. 요렇게 2차항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1차항을 생각해보면 1차항은 요렇게 하면은 4x, 마이너스 4x,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4x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2 요렇게 1차항 생기고, 상수항은 얼마일까? 상수항 0이죠. 자, 그럼 이게 지금 fx예요. 얘가 fx인데 이 fx를 x-1로 나눈 몫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야? 조립제법으로 찾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조립제법으로 1, 3, 2, 빵 해야겠죠? 상수항 빵이니까. 자, 이것을 조립제법으로 x-1이니까 1로 조립제법. 그래서 1, 1, 2, 0, 0,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몫이 뭐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몫을 뭐라고 써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x가 나눈 셈의 몫이죠. 그쵸? 요게 몫인 거고, 얘가 지금 qx니까 q5의 값을 구하면 얼마예요? 15가 되죠. 15. 그치? 네, 요렇게 마무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뭐 이 정도 문제는 얼마든지 시험에 낼 만한 난이도가 아닐까.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자, 3번 문제는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문제죠. 여러분이 이렇게 x에 대한 3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x에 대한 3차식을 인수분해한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 그치? x에다 넣는 거잖아. 그치? 근데 보통 넣을 때 어떤 숫자들을 넣죠? 1로 보고 마이너스 1로 보고 이렇게 넣잖아. 그래서 보통은 요 끝에 있는 숫자에 약수들을 넣어보잖아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1로 봐도 0이 안 되고 마이너스 1로 봐도 0이 안 되죠. 주용아, 1로 봐도 0이 안 되고 마이너스 1로도 0이 안 돼.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맨 뒤에 마이너스 1. 응? 맨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1이나 마이너스 1을 보통 넣어보면 0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얘는 0이 안 될까? 앞에 그쵸? 최고창에 여기에 2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2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대입해봐야 될 숫자들이 좀 더 많아집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2의 약수 분의 요 끝에 있는 상수항 1의 약수, 요것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들이 후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2의 약수 중에는 2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1 마이너스 1 말고 누구도 넣어봐야 돼?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도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여기 요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요놈의 약수분의 요놈의 약수들을 쭉 써놓고 그 중에서 0 되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우에는 얼마 넣으면 0 될까? 2분의 1 넣으면 0 될까? 2분의 1 넣으면 0 안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숫자로 그대로 뭐 해주면 돼요? 조립제법 하면 되죠? 그래서 2, 마 1, 마 3, 마 1 한 다음에 자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제법. 그럼 2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1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1 되고 0입니다. 그러면 윤서야, 지금 상황은 이 px라는 식을 요놈으로 조립제법을 했더니 몫이 요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보면 px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렇죠.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1차식과 자 봐봐, 요 앞에를 이걸로 했죠. 앞에를 요걸로 했을 때는 여기를 어떻게 써야 돼? 2로 나눈 거 쓰는 게 아니고 요걸로 했을 때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요걸로 했을 때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쓰는 거고, 만약 이 앞에를 x 플러스 2분의 1이 아니라 2x 플러스 1로 바꿨다면, 그랬다면 그때 여기를 뭐라고 쓰는 거야? 뒤에를
그때는 얘를 2로 나눈 걸 쓰는 거죠. 그치?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할 때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하면 이걸로 나눈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를 요거라고 했다면 이 몫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써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뒤쪽에서 2를 하나 뽑아가지고 앞에 거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건 2배가 됐고 뒤에 거는 2가 하나 빠져가지고 2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예쁜 모양은 이렇게 쓰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뭐 위에 걸로 썼다고 해서 뭐 틀리지는 않지만 밑에 모양으로 쓰는 것이 뭐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다 이렇게 써 있을 테니까 요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볼게요. 4번은 아 이거 쉽네. 병민아 어떻게 하는 거야? 치환 무엇을? 그렇죠. 요것을 치환, 요것을 이렇게 A로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은 바로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 이렇게 되면서 인수분해 그냥 되죠? 그죠? 인수분해 그냥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요 상태에서 다시 A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어줘야 돼? 이거 집어넣어줘야죠. X제곱 플러스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지? X제곱 플러스 1을 다시 집어넣어줄 때 자, 이렇게 넣어줬을 때 여기 이제 플러스 1이 괄호 안에 있던 애들이랑 합쳐지면서 요거는 2가 되고 요거는 3이 되고 이렇게 2하고 3이 문제에서 찾는 A하고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치환했을 때 원래 걸로 안 되돌려가지고 틀리는 경우 있어요. 치환했으면 다시 원래 걸로 꼭 되돌려줘라.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로 가서 자, 5번 문제는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 모양의 이렇게 푹푹 두 개 파여져 있는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하윤아, 이거의 부피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 X 곱하기 X 플러스 3 그치? 마이너스 2 맞습니다. 그쵸? 지금 이 직육면체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일단 다 곱해야 되겠죠? 맞니, 윤서야? 다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만큼이 지금 파여서 뽑혀서 나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뽑혀서 나간 부피가 2니까 이만큼 빼주시면 요게 전체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요렇게 뭐만 해주면 된다? 뭐 한 거지, 가야? 이게 일단 전개를 먼저 하긴 해야죠. 전개한 다음에 맞아요.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잘 해주면 이 모양이 되겠죠. 민영이가 이걸 인수분해 한다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넣어보는 거죠. x에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근데 1 넣었을 땐 0이 안 되죠. 얼마로 해야 돼 그러면? 1 안 되면 바로 2로 가나? 마이너스 1 넣어봐야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되죠? 그죠?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여가 이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려고 할 때 숫자를 어떻게 써야 돼요? 네. 요걸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할 거야. 네. 얼마 써야 돼 그러면? 1, 3, 3, 0, 마이너스 2, 그지? 그리고 좀 전에 민영이가 얼마 집어넣으면 0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조립제법 쭉 하는 거죠. 그쵸? 여원아, 그럼 요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2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2 돼서 0이잖아. 이렇게 조립제법이 됐지.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 거예요? 그렇죠? x 플러스 1과 맞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얘랑 비교하면서 A, B, C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서 나는 6번은 모두가 다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6번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6번은 혜원아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요? 예. 이게요? 예. 일단 예. 이게 I가 I I.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2. 그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쓰시고 i 세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니까 3 곱해서 마이너스 3i라고 쓰시고 i 4제곱은 뭐야? 플러스 4. 그쵸? 1이니까 플러스 4라고 쓰시고 다시 i 5제곱은 뭐예요? i. i 그래서 뭐라고 써? y. 그렇지 그냥 i의 어? 야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어? 아 모르는 애가 좀 문제가 아니라는 거. 태연아 네?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제? 아니 선생님 쟤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발끈하고 그래 뭐야 이게? 계산하면 뭐야? 그 2 플러스 어. I요. 2 플러스 아 진짜 무섭지. 3I요. 3i요. 2 플러스 3i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의 거듭 제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대로 써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요거랑 같으니까 a는 2, b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런 문제였고요.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야, 요거는 못 푼 사람 많았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어. 그 그다음에 알파라고 했으니까. 예. 대입을 해요. 맞아요. 알파를 대입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알파를 대입하는 것밖에 없고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식도 이 식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지고볶고해서 답을 찾으라는 건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을 넘겨. 그쵸? 자, 이걸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킬 건데 먼저 얘만 남기고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로 나눠요. 그럼 알파 제곱은 2분의 아니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요 알파를 대입해요. 알파를 곱한다. 아니죠. 아, 그 알파 제곱을 어, 곱해요. 그쵸. 여기다가 알파 제곱을 곱해버려.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의 값을 구할 때 제일 걸리적거리는 애가 누구예요? 알파 4제곱이 제일 걱정이거든. 차수가 높은 게 제일 걱정이거든. 알파 4제곱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알파 4제곱의 차수를 낮추고 싶으니까 알파 4제곱이 그러면 뭐하고 똑같은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알파 제곱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럼 알파의 4제곱은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찾고 싶은 식의 이 알파 4제곱 자리에다가 자, 여기다가 하영아 뭘 대신 넣어주자? 여기 2분의 1 알파 제곱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땡큐. 이렇게 되죠, 그쵸? 제곱 붙는 게 맞죠? 여기다 뭘 넣어주자, 하영아? 나와요. 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 맞습니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을 넣어주자. 그쵸?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이랑 알파 제곱이 합쳐져가지고 2분의 3 알파 제곱이 되죠? 2분의 3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여기까지 왔어요. 아까보다 아무튼 차수가 어떻게 됐어? 하나 낮아졌죠? 아까 4차였는데 3차가 됐잖아. 근데 3차도 싫어. 3차도 없애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전에 여기다가 그죠? 이번에는 알파 하나만 곱하는 거예요. 그지? 3차가 뭐랑 똑같은가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알파만 하나 곱합니다.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또 여기 알파 세제곱 여기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자 여기다가 윤서야 뭘 집어넣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를 집어넣자.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집어넣으면은 여기 그렇게 들어가면은 자 여기 알파 제곱이랑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제곱이랑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랑 알파가 더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이제 요 식의 값을 찾으면 돼. 가해야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제? 2분의 1로 묶어요. 요것을 네. 마이너스까지 묶을까요? 네. 그래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어떻게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그쵸.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죠. 네. 또 알파로 묶어요. 알파를 또 묶어요? 네.
그건 약간 좀 그런데 이쯤에서 이제 끝을 내야 되거든요. 아, 음. 저기 알파 빼기 2분의 1을 넣어요. 알파 빼기 2분의 1이 어디죠? 아, 요거? 네. 물론 알파 제곱 자리에다가 요것을 갖다 집어 넣으셔도 돼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 맨 처음에 있던 요 식을 있잖아. 아까 전에는 얘만 남기고 다 넘겼죠? 요거를 1만 넘기면 어떻게 돼요?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값만 찾으면 답이 나오는 상황에서 요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얼마로 나눌까? 2로 나눠주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똑같다는 것을 여기다가 갖다가 집어 넣어버리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요것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답은 뭐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뭐 중간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우리가 이 알파라는 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걸 무슨 근의 공식 집어넣어가지고 알파 찾을 거야? 뭐 할 거야? 그치? 할 수 있는 건 알파를 대입하는 것밖에 없으니 대입을 해서 이 식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 하나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차수를 낮추면서. 그쵸? 숫자가 좀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풀이 방법은 똑같을 거예요. 알파를 집어넣은 식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차수를 차차차 낮춰가지고 답을 찾는 그런 문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은 우리 김민영이가 한번 풀어볼까요? 자, 민영아 딱 말해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판별식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니야? 누구에 대한 항등식? 아닌가? 아, 항등식 아니네. 그죠? 판별식만 쓰는 거네. 맞죠?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그랬으니까 여기다 판별식만 써줄 건데 판별식을 쓸 때 하늘이가 한번 써볼까? 자, A가 뭐지 하늘아? 1이고요. B가 뭐죠? 그러면 이거 해버리자. 그치? B 프라임 해버리자. K 마이너스 그치? K-2. C는 뭐죠? K 제곱 마이너스 24.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는 판별식의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불러주세요. K 마이너스 2의 제곱 네.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4.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판별식은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식이 뭐 복잡해지든 아니면 짝수 공식이 들어가든 실수하지 않고 다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판별식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K제곱 사라지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남은 것만 써보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28이죠. 그쵸? 근데 윤서야,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0보다 커야 되겠고 마이너스 4K를 넘겨버리면은 요렇게 되고요. 4로 나눠주면은 7보다 작죠. K가 이렇게 되죠. 정재현이가 주말에 여기까지 푼 다음에 선생님 이거 답이 너무 많아서 답을 못 쓰겠는데요 라고 했죠. 이젠 알지 재현아? 네. 답은 몇 개다? 6개. 6개다. 자연수는 어떤 숫자다? 양수. 그쵸? 양의 정수. 자연수. 여러분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수 그쵸? 1, 2, 3, 4, 5, 6, 7, 8 이게 자연수입니다. 아직도 물어봐. 고2, 고3 돼가지고 선생님 0이 자연수입니까? 아직도 물어봐. 0은 자연수니?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1, 2, 3, 4, 5, 6, 7, 8 이게 자연수예요. 알겠죠? 자, 9번으로 갈게요. 여러분이 7번 문제를 아까 풀 때 7번 문제 풀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 알파를 대입했죠. 그죠? 9번 문제도요. 9번 문제도 식을 딱 봤을 때 막 알파 제곱 나오고 막 베타 제곱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시작해야 돼? 알파를 대입한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물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대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건 뭐야? 근각계수를 제일 많이 쓰죠. 네. 그것도 쓰고 근각계수도 쓰고 그 다음에 알파나 베타를 대입한 식도 쓰고 그걸 적절히 활용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원아 뭘까?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뭘까? 3이죠. 자, 그 다음에 알파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불러줘.
뭐라고요? 아 여기다 알파를 대입해야지. 알파 어. 자 그러면 여원이가 이 문제를 푼다면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이걸로 이제 얘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네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알 것 같다 싶은 애를 골라봐. 누구? 하늘이. 자 하늘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너도 골라 한 명. 김태현이요. 나요? 네. 경민이요. 누구요? 경민이요. 병민이요? 네. 그래 병민이. 그래 병민아 보여줘.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요? 네. 저기 저항에 음. 알파 곱하고 양변에다 알파 더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 이게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야매로 풀어요. 그러니까 병민이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병민이 말은 뭐냐면 병민이가 봤을 때는 이 식하고 이 식을 보니까 거의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뭐만 달라? 여기는 2알파인데 여기는 3알파 이것만 다르잖아. 그래서 병민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거를 3알파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알파를 하나 더한 거야. 등호가 성립하게 해야 되니까 이쪽도 어떻게 해? 여기도 알파를 하나 더해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더하기 3은 뭐하고 똑같아? 알파하고 똑같으니까 이 분모를 알파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병민이는. 단지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거지 생각 자체는 늘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더 자주 하는 방식은 이거를 그냥 알파는으로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네. 알파는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이니까 그 알파 제곱 자리에다가 이거 갖다 집어넣어도 되죠. 아무튼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분수의 분모는 뭐가 될까? 이건 베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거니까 이제 뭐만 해주면 끝나요. 이제 통분만 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하늘아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알파 베타 분의 분의 알파 플러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해놓던 거 요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대입하는 거 까먹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해도 꼭 시험 보다 보면은 대입하는 거 생각 못해가지고 틀려요. 근각의 수 그리고 대입하는 거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이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10번 문제는 주용이 네? 어떻게 풀어? 일단 넘긴 다음에요. 그러니까 일단 딱 문제를 딱 보면 우리는 무슨 식으로 시작해야 돼? 내가 맨날 수업 시간에 무슨 뭐뭐 찾는 식 교점 찾는 식으로 당연히 시작해야 됩니다. 교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교점 찾는 식이란 그냥 같다고 놓는 거죠. 이렇게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놨어. 자 교점 찾는 식을 썼어. 그 다음에 주용이 말대로 넘기자. 이쪽에 있는 걸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돼 주용아? 네? E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12 는 0이요.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주용아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뭐죠? 뭐지? 교점이지.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교점의 무슨 좌표예요? X 좌표예요. 그쵸? 다시 한번 이 맨 처음에 쓴 식이 교점 찾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식의 두 실근이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바로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점 찾는 식을 쓰면 항상 그 교점 찾는 식의 두 실근이 교점의 X 좌표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그 교점의 X 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4라고 말했잖아. 그지? 지연아, 그럼 우리가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지금 이 알파와 베타가 바로 교점의 X좌표인 거잖아. 그럼 교점의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4고 그 알파 베타를 여기에서 이제 찾아오면 요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란 얘기니까 그치?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거랑 요게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죠? 같아라고 놓고 풀면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종종 여러분 또 문제 풀 때 근각에서 쓰다가 요거 빼먹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문제만 풀다 보니까 요거 빼먹고 근각에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조심하세요. 그죠? 항상 x제곱의 개수 밑에 깔아주고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은요. 이건 누구 시켜볼까? 가해.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2분의 3 2에 알파 베타는 얼마? 2분의 1 자,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어. 베타를 더한 게 2분의 3이고요. 네? 아, 아니에요. 어. 네? 가해를 위해 고른 문제다. 아, 알았어요. 뭐죠? 두 개 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아니라 풀다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보면서 합이 2분의 3이고 곱이 2분의 1이네. 그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은 0이네. 이렇게 쓰고 넘어가는 애 되게 많아요. 이게 답이 맞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찾는 게 아니고 얘하고 얘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두 값에 뭘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얘네 둘의 합과 곱을 다시 한번 찾아서 그걸로 방정식을 써야죠. 그죠? 헷갈리지 마시고 합하면 얼마? 2 곱하면 얼마? 4분의 3. 자,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x제곱 가위 불러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분의 3 제곱은 빼고 요렇게만 쓰면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잘 봐봐. 이렇게만 쓰면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아니야. 는요? 그래, 이거 붙어야 돼. 혹시 여러분 서술형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는 0 안 붙였다. 무조건 감점입니다. 무조건 감점이죠. 는이 없으면 그건 방정식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방정식을 쓰세요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는 0 붙여주셔야 됩니다. 서술형 쓰는 방법은 자기가 문제 푸는 걸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 꼬라박아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서술형을 막 되게 막 정성껏 차분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문제 푸는 과정을 그냥 쓴다고 생각하세요. 문제 푸는 과정을 쭉 써주시고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게 쓴다. 그 정도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이것도 여러분 전에는 못 푸는 친구가 많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풀 수 있죠? 가해 풀 수 있죠? 해보자, 가해가.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시작해, 처음에? 일단요. 네. bx는 bx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 플러스 r이라고 두고요. 예, 그리고 밑에다가 예, xpx는 x 마이너스 그러니까 x를 한번 쭉 곱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xpx는 x-1 곱하기 x qx 플러스 rx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나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입니다 라고 말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그게 왜 틀리다? 잘못이. 무엇 때문에 주용아 뭐 왜 틀린지 알아야지. 얘를 몫이라고 하고 얘를 나머지라고 하면 뭐가 틀려? 말해줬잖아 지금. 아, 찼어요. 차수 때문에 틀리죠. 지금 이거 x, px를 이걸로 나눈 상황을 쓰고 싶은 거잖아. 이게 몇 차식이야? 1차식 아니야. 1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이렇게 1차식으로 나오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차수 때문에 이거는 목과 나머지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식이 1차가 아니라 더 낮은 차수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내리는 방법은 이 RX라는 1차식을 우리가 나눗셈을 하고 있는 1차식으로 한 번 더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되는 거야. 나누면. 그치?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RX를 직접 나눠 보세요. X-1로 나눠 보세요. 그러면 R 써야 되겠죠? 네. R 쓰면 어떻게 돼? 그러면 마이너스 RX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니까. 그치? 빼주고 빼면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 RX라는 식을 X-1로 나눴더니 목도 R이고 나머지도 R이 됐어요. 그치? 그러면 하윤아 우리는 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나? R 곱하기 음. X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렇죠. 그지?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R이고 나머지가 R이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렇다면 앞에 있는 덩어리와 뒤에 있는 덩어리를 봤을 때 요거하고 요거까지는 뭘로 묶을 수 있다? X-1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묶을 수 있다. 그죠? 그럼 하나로 묶어주면 앞에 있는 덩어리에서 누가 남아요? 요 덩어리에서 요만큼이 묶여져 나갔으니까 네. 여기가 남아요. 요 뒤에 있는 여기에서는 X-1이 빠져나가면 뭐만 남아요? R이요. R만 남죠. 그래서 요렇게 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묶이지 못했죠? 뒤에 요렇게 남는 거지. 이렇게 남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쓰면은 이만큼이 이제 진짜 뭐가 돼? 진짜 몫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요게 뭐가 돼? 나머지가 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서 13번은 해볼 사람? 경민이가 돼요. 그래, 병민이가 해보자 그러면. 자, 13번 어떻게 해, 병민아? 그죠,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시작을 판별식으로 해야 되겠죠? 판별식에 짝수 공식 쓸게, 병민아. 불러주세요. 9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맞아요? 아, 맞네요. 2a 제곱. 그 다음에 그렇죠. 자, 판별식에 짝수 공식 써가지고 전개까지 시킨 거예요. 이것이 어때야 돼? 그렇죠.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는 0이 돼야 되겠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3a에 플러스 9니까 인수분해하기 조금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냥 해? 인수분해하기 조금 편하게 하려면 수도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를 좀 곱해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 게 편하니까 마이너스를 쭉 곱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1, 2에 3, 3에 마플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혜원아, x 값은 a 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그렇죠. 근데 문제를 보아하니 무슨 조건이 있어요? A가 0보다 크다. 오케이. 그래서 a 값은 얼마고? 3이고, a 값이 3인 걸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집어넣어야죠. 요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자, 요 방정식에서 a 자리에 3이 들어가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그죠? 그럼 3으로 나눠주고, 딱 봐도 무슨 식? 완전제곱식이지? 완전제곱식이 나와야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푼 거죠. 중근을 갖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완전제곱식이 나와야 정상이야. 그럼 x값은 1 나오는 거니까 이게 문제에서 얘기한 p값이 되겠다. 답은 3번.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서 14번은 누가 할까? 민영이. 나 이거 깜짝 민영이가 한번 해봅시다. 혜원이는 그 다음 거 시켜줄게. 그 다음이 뭔데? 아, 그 다음이 더 쉬운데. 민영이 어떻게 해? 14번. 이거 처음에 네, 1번만 맞아요. 1,4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두 개씩 개점씩 하나씩 한 다음에 아니 그 뭐지 판별식하고 대입하는 거 아니야? 판별식 하고, 판별식이 뭐다? 지금 하나씩 하고. 판별식이 뭐다? 한 명 오고 갔다 오고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그치? 판별식이 0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 1번은 1,4라는 점을 먼저 대입을 해주세요.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1,4라는 점을 두 함수가 모두 지나가는 거니까 1,4를 이 2차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주세요. 그럼 4는
x 더하기 아니지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미지수를 하나 줄이고 싶은 거니까 자, 1 플러스 a를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3 마이너스 a가 b가 되죠. 3 마이너스 a가 b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써주는 거예요.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써주자 b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3-a를 집어넣어가지고 2차 함수를 다시 한번 써줄게요.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였는데 b 자리에 여기 들어갔어. 자, 요렇게 2차 함수가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할 얘기가 뭐냐?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하고 민영아 뭐 한다? 그러니까 접한다니까 얘네 둘의 교점 찾는 식을 썼을 때 그 식의 판별식이 뭐다? 0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교점 찾는 식을 쓸 겁니다. 교점 찾는 식. 교점 찾는 식 아까도 했죠?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3-a 요거 하고 요거 1차 함수에서 요거 3x 플러스 1이랑 갖다 놓으면 이게 교점 찾는 식이고 요 놈의 판별식이 0이죠. 접하는 거니까. 자, 접하는 거니까 요 놈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쓰려면 일로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가면은 정리 잘해야 돼. 3x가 넘어갔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되고 여기 1 넘어갔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 식의 판별식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요 식의 판별식. 태연아, 요 식의 판별식이 볼까? 에어컨 좀 꺼주세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아니 A가 봐봐. A랑 1을 넘겨야지. 왜? 아니 우리는 지금 다시 하다가. A식을 쓸 거잖아. 그러니까 넘겨야지. 여기서는 A하고 B가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 가야. 네.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갖다 놓고 판별식을 쓰면은 그 판별식 안에 A랑 B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도 못 찾고 B도 못 찾아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1,4를 지나간다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미지수를 하나 줄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판별식을 쓰고 나중에 이거 대입해가지고 요식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상관없어요. 너는 그렇게 푸는 게 편하니? 아니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일단 대입해가지고 B를 요걸로 바꿔치기 해서 아무튼 그러면 이 식에는 이제 더 이상 B는 없잖아. A밖에 없잖아. A 하나만 남겨야 판별식은 0이다 했을 때 A 값을 찾을 수가 있거든. A 값을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 줄이고 가는 거예요. B가 없어지도록. 자, 그래서 태어나 판별식이 뭐야? A-3의 제곱 그치? 그리고 8 마이너스 8 플러스 4A.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괄호 2 마이너스 A 요걸 전개한 거죠? 네. 이것이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풀어보시면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답은 나올 겁니다. 그치? 풀이 과정을 좀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서 쌤, 네, 여기서 어떻게 쳐요? 여기서 뭐? 여기서 그냥 0 되는 거 넣는 거예요? 여기서요? 네. 아니죠. 이건 2차 방정식이니까 전개시켜서 풀어야죠. 이거 전개시키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8 플러스 4a는 0 아니야? 네.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잖아.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잖아. a는 1 아니까?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여기다 1 집어넣어야지. 그죠? a, b 사이의 관계 알고 있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지? 자, 15번으로 가서 혜원아 15번 어떻게? 이거 1 넣어요. 1을 근데 왜 넣죠? 1이 말고요. 그 어. 조리제법. 조립제법 왜 하죠? 그 1을 넣으면요.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설명이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만. 쌤 1을 넣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x-1이라는 식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붙는 요런 숫자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바로 x-1을 0으로 만드는 1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x-1의 세제곱, x-1의 제곱, x- 이렇게 붙어있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주어진 식을 1로 조립제법 해가지고 푸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원래는 이 뒤에 맨 끝에 원래는 플러스 D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이 원래 전체 모양이에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D가 0이거든. 구해보면 0이라서 안 쓴 거예요. 아무튼 이런 구조로 써져 있는 문제는 1로 조립제법을 한다. 풀이 방식이고 조립제법을 해보면 1, 1, 0, 0, 2, 2,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원래 이 맨 끝에 나온 이 나머지가 원래 누구 값이야? 얘가 원래 D야. 그쵸? 얘가 D. 또 해요. 똑같은 숫자로 또 조립제법. 1, 1, 1, 1, 1, 3. 자, 그럼 이렇게 두 번째 나온 나머지가 얘가 누구 값이고? 얘가 C 값이 되는 거고. 자, 또 조립제법. 1, 1, 1, 2. 그럼 세 번째 나온 나머지가 누구 값이고? 얘가 B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얘가 누구고? 얘가 A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B, C, D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PX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 X-1의 세제곱. 자, B 자리에 2 들어갔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C 자리에 3 들어갔죠? 3 들어갔으니까 3하고 X-1, 그리고 D는 0. A, B, C, D를 방금 찾은 값을 넣어준 거죠. 거기다 이제 얼마를 드래요? P 1001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죠? 여기다가 1001을 넣을게요. X 자리에 1001을 넣으면은 결국은 이 괄호 안에 있던 요거가 전부 다 뭐가 돼요? 1000이 되죠. 1000이 되니까, 자, 1000의 세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00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00, 이런 숫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숫자가 얼마인지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어차피 이 숫자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1하고 0이 좀 나오다가 얼마 나오고 2 나오고 또 0이 몇 개 나오다가 3 나오고 0이 몇 개 있고 이런 숫자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안 따져봐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각자리 숫자는 1 하나랑 2 하나랑 3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0일 테니까. 여원 이거 어떻게 생긴 숫자인지 이해돼요? 1000의 세제곱이면은 1, 000, 000, 000, 이렇게 생긴 숫자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 000, 000이고 얘는 3, 000이니까 그거 더하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요런 숫자. 그치? 네, 그래서 아무튼 각자리 숫자의 합은 6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문제 얘들아. 마지막 5문제만 풀고 이제 이 실바는 올라가고 나머지는 교재로 갑시다. 자, 마지막 5문제 16번. 자, 16번 문제는 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하면은 2로 조립제법 2번 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 문제도 2로 조립제법 2번 해도 괜찮은데, 근데 이제 A가 맨 앞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로 조립제법을 2번 할 때 상당히 좀 식이 복잡해지죠. 네. 그죠? 그래서 조금 편하게 푼다면 어떨 수 있을까? 요거를 fx라고 이름 붙였을 때, 어떤 게 가능할까? fx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f 몇을 알고 있죠? f2가 얼마라는 것? f2가 0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f2를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8a 마이너스 이게 얼마지? 52 플러스 2b 마이너스 4, 얘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거 좀 정리하면은 b가 뭘까요? 계산해봐. b가 뭐죠? 마이너스, 민영아 계산해봐. b는 그냥 넘기라고. 넘겨서 2로 나누면 되잖아. A가 뭐였지? 아니 b 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b 는으로 정리하라고요. A는 응. 4A 마이너스 4a 플러스 플러스 20 얘까지 같이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조립제법을 하는데 A 쓰고 13 쓰고 원래 이제 우리가 B 자리잖아. B 자리에 방금 찾은
마이너스 4의 2 더하기 28을 쓰고 그리고 끝에 마이너스 4를 쓰고 자, 요렇게 조립제법을 시작해 볼게요. 요렇게. 자, 어차피 우리는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2로 두 번 조립제법을 할 건데 자, 두 번 조립제법을 했을 때 그때 나온 나머지가 연달아서 0이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a 써지고 2a 더하면은 2a-13 곱하면은 4a 마이너스 26 더하면 2가 되겠고 여기 4가 되니까 0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한 번 2로 조립제법하면 a 내려오고 2a 더하면 4a 빼기 13 2배 하면은 8a 마이너스 26 자 더하면은 8a 마이너스 24 요것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x-1을 태어나 두 개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x-2로 한 번 나눠도 여전히 x-2라는 인수가 또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x-를 또 한 번 나눠도 또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을 나눠도 계속 나머지가 0이 된다. 그걸 이용해서 a는 3이라고 구할 수 있고 갖다 집어넣으면 b는 16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이 간단하다. 그냥 바로 조립제법 하는 것보다. 자, 넘어가서 17번으로 가서 자, 17번 병민이 해볼까? 17번 처음에 어떻게 쓸까? 병민아 F3 더하기 G3 요것이 9 그 다음에 F3의 제곱 G3의 제곱 그렇죠. 그냥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요거하고 요거를 그대로 나머지 정리를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뭘 찾아라? F3 그렇죠. 요게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죠. 어떻게 푸는 거였죠, 병민아? 맞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F3, G3으로 써놓으면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은 어차피 F3이랑 G3 이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순화해서 보는 거야. 요렇게 치환해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요런 상황이죠. 요런 상황. 요런 상황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그지? 하영아, 우리 아까 한 거다. 그죠? 곱셈공식 변형. 요거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얘를 찾고 싶어. 어떤 곱셈공식이 떠올라? 전체 제곱은 아니면 여기다 붙일까? 요거는 뭐랑 같다? 애초에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은데? 그쵸? 이게 떠올라야죠.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은 21은 99, 81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몇일까? 30이 됩니다. 30. 그치? 네,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다가 곱셈 공식을 살짝 얹어 놓은 문제니까 여러분 곱셈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답 찾을 수 있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문제만 좀 이렇게 거창하게 말했지 사실은 그냥 뭐 하라는 문제예요. 그치? 전압이 200이라 그랬으니까 V가 지금 얼마야? V가 200이고 그때 전류가 8 더하기 6I니까 이게 그럼 누구 자리에 들어가요? I 자리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200은 8 더하기 6I 곱하기 Z인데 그때 Z를 구해라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200을 8 더하기 6I로 나누면 끝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양변을 이걸로 나눈다고 생각하면은 요렇게 쓰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계산해주면 그게 이제 Z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요런 거는요 일단 뭐를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2로 약분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죠? 2로 약분부터 쭉 해주세요. 2로 약분 해주시면은 4 더하기 3I 분의 100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면 돼? 실수화 시키면 돼. 그치? 실수화 시키자. 윤서야 뭐 곱할까?
4-3i 곱할게요. 4-3i. 그럼 분모가 뭐가 돼요, 윤서야? 16 플러스 9 얼마? 25가 돼, 그치? 25분의 100괄호 4-3i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25하고 얘하고 쫙 지워지면서 분배시켜 주시면은 16-12i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냥 계산 문제야. 문제만 길 뿐이고. 자 넘겨보겠습니다. 아니 넘기는 게 옆에 페이지 볼게요. 옆에 라인 19번, 20번. 자 19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을 뽑아서 다음 그림의 빈칸에 놓았다 뭐 이런 문제인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혜원아 어떻게 시작하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화분에 가면 네. 판별식.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건데 일단 여기 들어갈 숫자랑 여기 들어갈 숫자를 아 근데 중간을 먼저 써야 되지 않나? 맞아요. 아무튼 일단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해야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앞에 숫자를 A로 잡고 뒤에 숫자를 B로 잡았을 때 얘는 뭐가 된다? 요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은 뭐가 돼야 돼요? A 저거 일단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작아야 돼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랑 B랑 자리를 이제 바꿨어. 그죠? 바꾸면은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0이다 이런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럼 요 놈의 판별식은 어때야 돼? 요 놈의 판별식을 D2라고 하면 그치? 위치를 서로 바꾸었더니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됐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0이랑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태연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는 것 같은데? 저 이거 좀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풀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야 숫자 카드가 9개인데 하나씩 대입하려고 그러면 이거 72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어? 1이랑 2번 하니까 에러되네. 넌 숫자 바꾸면 못 푼다는 얘기야 그러면. 방법을 알아야지. 이게 그대로 나오겠어? 숫자 바꿔서 나오겠지 나오더라도. 그치? 당연히 이거는 처음 식의 판별식 쓰시고 바꿔놓은 식의 판별식 쓰시고 두 개 다 쓰고 푸는 거예요. 근데 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을 써보면 얘는 이제 a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지 판별식이. 이건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놈의 판별식을 써보면 이제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요것은 0이랑 같아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찾기가 편한 게 누구예요? 밑에 게 편하지 밑에 게. 그래서 이건 부등식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얘는 딱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면 몇 개 안 나와. 좀 계산하기 편하게 4a를 넘겨놓고 b제곱은 4a하고 똑같다라고 놓고 a 자리에다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a 자리 얼마씩 넣어볼까? 얼마부터 넣어볼까? 1 넣어봐. a 1 넣어보면은 1 넣어보면 이게 4니까 b는 얼마? 2 되죠. 그죠? 또 2 넣어보거나 3 넣어봤을 때는 잘 안됩니다. 그죠? 4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a에 4 넣어보면 이쪽이 16이 되잖아. 그럼 b가 얼마면 돼? 4면 되는데 근데 a도 4고 b도 4여도 되나?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서로 다른 두 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4, 4는 안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찾은 게 a에 1 넣고 b에다가 2 넣는 경우 무슨 헷갈리니까 a에 1 넣고 b에다가 2 넣는 경우 자 이 경우밖에 못 찾았고 숫자를 계속 이제 올려 5 넣어보고 6 넣어보고 7 넣어보고 이렇게 넣다 보면 얼마가 되죠? 9 넣는 게 가능합니다. a에 9 넣는 거 a에 9 넣으면 9, 4, 36이 되니까 b 얼마 돼요? b 6 되죠. 6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판별식 이걸 만족시키는 조합이 몇 쌍 나왔다? 2쌍이 나와요. 2쌍. 근데 그 2쌍 중에서 첫 번째 판별식도 만족해야 진짜 답이잖아. 그래서 이 2쌍을 모두 첫 번째 판별식에 넣어보는 거예요. 자, 요 놈을 요거 a에 1 넣고 b에다 2 넣는 거 이거를 여기다 해보면 a에 1 들어가면 1 빼기 b에 2 들어가면 8 이렇게 되니까 0보다 작다 만족이 되죠. 그래서 얘는 되는 거고 이건 어때요? 그죠? a에다가 9 넣으니까 9, 9, 81 마이너스 4, 6에 24니까 0보다
크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똑같이 문제를 내고 요 말만 바꾸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아니라 요것만 실로 바꾸면 요것만 실근으로 바꾸면 답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되는 거야. 6하고 9하고 6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가 살짝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치? 답만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풀이 과정을 잘 이해해서 푸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원래 이 문제의 답은 A는 1, B는 2. 그러니까 1, 2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줄 거예요, 얘들아. 아, 이제 이지해, 이제? 이거 막 숫자 바꿔서 나와도 풀 수 있어? 아니 그럼 이지한 게 아니지. 아니 숫자 그것만 앞에 8분의 1만 없어지면 쉬울 것 같아요. 아무튼 풀이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일단 문제 상황은 이런 겁니다. 요 점에서부터 직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있는 2차 함수하고 접하도록 요렇게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하고 여기 접점의 x좌표들을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처음 스타트는 뭐였냐면 3,-8을 지나가는 직선을 쓰는 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썼더라, 혜원아? 저요? N y는 m괄호 x-3의 제곱, 아니 제곱 아니지, sorry. 헷갈렸잖아요. 마이너스 8이. 야, 내가 제곱이라고 해도 너는 제곱이 아니라고 해야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전개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그냥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써먹듯이 얘를 써먹으시면 돼요. 앞에 m 기울기 붙여주시고 요게 3,-8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태연아,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가 어때야 돼요, 지금? 어떤 위치 관계에 있어야 돼? 접한나요? 접해야 돼. 접한다 그랬잖아. 접한다 그랬잖아. 그치? 네. 접해야 돼. 그럼 접한다면 뭐가 생각나? 멜시죠. 판별식이 0이다가 생각나야 돼. 그치? 네. 근데 그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에 무엇 찾는 식이 나와야 돼? 교점이요. 교점 찾는 식이 나와야 돼. 교점 찾는 식이 뭔데요? 같다. 그죠? 같다라고 놓는 거죠? 교점 찾는 식 써보겠습니다. 교점 찾는 식은 8분의 1 x제곱 빼기 x 하고 mx 빼기 3m 빼기 8이 같다. 교점 찾는 식이죠. 우리는 이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을 찾고 싶으니까 넘깁시다. 그래가지고 m 넘기면요, 마이너스 m이 왔으니까 m 플러스 1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를 묶어서, 그리고 다 넘어와서 플러스 3m 플러스 8은 0이다. 물론 여기서 나는 8분의 1이 꼴배기 싫어요. 그래서 8 곱하고 풀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판별식을 쓸 거니까 그냥 이 상태대로 해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자, 여기서 판별식 쓰자, 재현아. 어떻게 돼, 판별식이? 일단 이렇게 쓸게요. n 플러스 1의 제곱 근데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데요. 안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12m 네? 맞잖아요. 그렇게 너는 계산을 자꾸 틀리면서 왜 자꾸 중간 과정을 생략하냐고요. 네? 왜요? 네가 아까 8분의 1 때문에 헷갈린다 그래놓고 8분의 1을 갖다 버리면 어떡해. 8분의 1이요. 그러니까 b제곱 네. 마이너스 4 a c잖아, 그지? 네. 응,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아니 뒤에 8분의 1 붙이려고 했어요. 그래요. 진짜예요. 알았어, 믿어줄게. 네. 아무튼 계산이 자꾸 틀리면서 자꾸 생략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전개를 시킵시다. 얘가 지금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약분되면은 지금 2분의 1이 있는 거니까 2분의 1 분배하면은 2분의 3m 마이너스 4가 되나? 맞죠? 이게 는 0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 m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1m 마이너스 3은 0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2분의 1 좀 거슬리니까 어떻게 할까? 곱해주세요. 그쵸? 이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자,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1, 2에 2, 3에
풀마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그래서 m 값이 뭐 나온다?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3 나옵니다. 자, 지금 구한 이 m 값이 뭔가요? 뭐라고요? 네? M이 M 아니에요? m 값이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3인데 이게 m 값이 뜻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까 여기서 찾았잖아. 여기서 처음 등장했잖아, m. 이게 뭐죠?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두 직선의 기울기야,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지금 여기 보이는 직선 중에 요거 있죠? 오른쪽 아래로 가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 반대로 요거 요렇게 가고 있는 거 요거 이게 기울기가 2분의 3인 거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m 값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요 점과 요 점을 찾고 싶은 건데 요 점들이 지금 접점이죠. 접점이라는 거는 만나는 점인 거니까. 오늘 너무 좀 다정한데? 좀 가정하세요. 어? 재현이 공부 안 되게 왜 그래? 어? 그러지 마. 어? 그래놓고 혼자 성적 잘 받으려고 안 돼. 팔에다가 막 글씨 써주고 막 그러면 재현이 공부 어떡하냐? 재현아 흔들리지 마. 너? 그런 건 옆에서 말해줘야지. 네가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재현아 여기서 이제? 네. 어떻게 해야 돼? 넣어요. 어디다 넣어요? 어디야? 플러스 1의 식. 아니요. m 플러스 1의 식 있잖아요. 두 번째 식이요. 이거요? 아니요. 맨 처음에 두 번째 식. 아, 요거요? 네. 그쵸. 요게 결국 교점 찾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넘어오기 전에 원래 이 식이 교점을 찾는 식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찾은 m 값을 집어넣어서 교점이 뭔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m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럼 어떤 방정식이 나오냐면 8분의 1 x제곱에 자, m 자리에 마이너스 2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x 그리고 플러스 2가 0이죠. 자, 8 곱해버려. 8 곱하면 요렇게 되고 플러스 16은 0이니까 자, 무슨 식이 나왔니? 완전 제곱식이 나왔죠.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우리는 지금 접하는 상황을 만든 거잖아. 접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서 여기서 x값이 요렇게 중근 하나만 나와야 우리의 원래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 4가 어디겠어요? 이 두 점 중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에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라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2분의 3을 집어넣어요. 2분의 3 집어넣은 거는 밑에다 쓸게요. 자, 2분의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 8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5x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이 들어가면 얼마죠? 2분의 9 더하기 8이니까 2분의 25가 되나요? 이렇게 되고 얼마 곱하고 싶어요? 8 곱해야죠. 8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100대입니다. 얘도 무슨 식이야? 얘도 완전 제곱식이죠. x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값은 10 이렇게 또 중근이 나오죠. 따라서 요쪽의 x좌표는 10 이렇게 볼 수 있겠고 x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4하고 10 이렇게 두 개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중간고사까지 내가 원하는 건 뭐 큰 거 없어. 우리가 자주 풀어봤던 문제만 막힘없이 쫙쫙쫙쫙 풀고 그 다음에 분명히 좀 낯선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 문제 좀 시간을 넉넉히 갖고 고민해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자주 봤던 문제는 틀리지 말자는 취지로 풀어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 시험 직본 날 또 풀어볼 거고요. 그날 또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A3반은 올라가서 가기 전에 이거 줄게요. 저희 언제도 알고 왔어요. 얘네는 이거 풀면 돼요. 소연아, 저 85번가예요. 저 2등급이에요. 친구 아니에요?
아, 너 91분이구나. 85점? 15.4. 문수령 다 받았어. 야, 기준이 너 미쳤어? 얘들아, 호원에서 혹시 65초까지 질문 있나요? 교재 중에?